로크리닉스 8로 리눅스 마스터 2급 정복하기 2세 페이지 27페이지 리눅스 탄생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눅스 탄생의 시작은요. 일단 이제 미닉스랑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앤드류 스튜어트 타넨바움 교수가요. 운영체제 디자인. 뭐, 지금은 일반적인 학교의 이제 운영체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체제 과목의 이제 디자인이니까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구조, 구성,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교육용 유닉스인 미닉스를 직접 개발을 해서 이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991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이던 레니우스 토발지가요, 이 미닉스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닉스의 기능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뭐 파일 크기 제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주 뭐 기본적인 어떤 이제 뭐 파일 이름 제한도 있었고,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이제 구조를 설명한 형태로 개발되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단순한 형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보다 좀 어드밴스드한 기능이 좀 추가된 한번 운영체제를 한번 개발해보자. 개발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토발저는 이제 포직스가 유닉스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유닉스 표준에 그러니까 유닉스와 이제 호환이 되는 뭐 그런 운영체제의 커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버전을 1990년 9월 17일에 0.01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0버전 때의 계열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걸 뜻합니다. 보통 개발 분야에서는 완성이 되고 시판하면 이제 1버전부터 명칭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개발하는 과정은 0버전 때를 표기를 하는데 0.01로 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요. 그 이후에 10월에 0.0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유를 하면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유닉스가 호환되는 커널을 좀 개발 중인데 뭐 좀 도와달라. 아니면 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뭐 진행하는 방 이렇게 토론하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전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뭐 게시판 같은 데 공유해가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그 중간에 이제 GNU 프로젝트 개발자의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운영체제가 되려면 커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쉘이라든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파이스템을 을 만들어준 어떤 이제 그런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대거 GNU 프로그램, GNU 프로젝트에 의거한 이 자유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이제 채택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고요. 1993년에 이제 운영체제로서 어느 정도 기능이 되었다라고 이제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94년에 1.0으로 버전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1.0이 발표가 되면서 세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후에 이제 뭐 다양한 벤더들, 리눅스 배포판에서 설명을 뭐 드렸지만 중간에 SLS라는 것도 등장을 하고요. SLS가 91년인가 92년 등장했죠. 그 다음에 뭐 슬랙웨어, 데비안 뭐 이런 식으로 등장, 레디엣도 등장하는 형태가 됐고요. 자, 어쨌든 커널 1.0은 94년도에 정식 버전으로 발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96년에 이제 2년 만에 2.0으로 올라가. 그 다음에 96년 중반서부터는 실질적으로 2.0서부터는 상당히 이제 안정성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이 리눅스 커널을 탑재한 리눅스 배포판들이 등장을 하고요. 대표적인 뭐 레디엣이나 지금 뭐 하지 않지만 칼델라 같은 배포판들이 막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유닉스처럼 이제 콘솔, X 기반의 운영체제였는데 GUI, 구이 환경을 탑재해가면서 뭐 이렇게 그래픽 환경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90년, 9년에 레디엣이 2.2 커널을 기반으로 서버를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해서 사용업체 급으로 이제 올라섰다라고 보게 되면서 1990년대에는요, 99년에는 90년대 후반, 98, 99 이 시기에는요, 닷컴 열풍이 붑니다. 이 닷컴 열풍이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회사를 홈페이지를 만들고 서버를 직접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까지는 유닉스나 또는 이제 뭐 윈도우 서버를 사용했는데 리눅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리눅스 서버를 활용한 서버들이 많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나온 대로 초창기 리눅스는 거의 개인용 PC, 기존에 어떤 이제 뭐 보스라든지 윈도우를 대체한다거나 좀 사양이 낮은 어떤 이제 컴퓨터에 쓰는 하나의 운영 체제가 됐는데 이제 레딧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무거워졌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무거워졌다는 표현은 하드웨어 성능에 뭐 램도 많이 요구, 디스크도 많이 요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리눅스가 서버 시장까지 진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01년에 리눅스 2.4 커널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서버, 엔터프라이즈는 본격적인 기업용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용 서버로서의 면모를 갖췄고요. 2003년에 2.6, 2011년에 3.0, 그다음에 2점, 네, 이렇게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되는데, 뭐 이전 영상 보셨죠? 지금은 오늘 날짜가 2025년 9월 10일이거든요. 9월 10일 기준으로는 6.16.6 버전이 현재 최신 버전이다. 라고 안정 버전, 스테이블 버전 기준으로 보시면 스테이블 버전이거든요. 스테이블. 물론 지금 6.17 버전도 이제 개발 버전으로 올라와 있고 9월 9일 날 어제 네 올라왔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안정 버전 기준 배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링스 커널 어떻다? 네, 소스를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요. 뭐 바꿔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재 리눅스는 네, 데스크탑. 사실은 뭐 데스크탑 개인용 시장은 뭐 윈도우가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뭐 우분투나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뭐 여전히 뭐 윈도우의 편의성은 이기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아무튼 그래도 리눅스도 데스크탑 쓸 수 있고요. 뭐 서버는 네, 거의 장악했다고 보시면 유닉스가 이제 거의 사라지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서버 시장 네, 장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운영체 안드로이드. 사실 뭐 안드로이드는 이제 리눅스 커널을 탑재를 했습니다. 커널이 리눅스인 거고 어쨌든 뭐 커널이기 때문에 뭐 리눅스 계열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해요. 근데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TV, 스마트 TV 같은 것도 뭐 타이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웹OS 뭐 이런 계열도 전부 다 리눅스. 그러니까 지금 뭐 전 분야에 리눅스가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의 계보. 사실 뭐 리눅스의 계보는 이전 영상인 뭐 페퍼판하고 유사를 하지만 네, 리눅스 마스터의 그 출제 범위에 또 리눅스 계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네, 리눅스 계보에 대해서 집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는 식으로 뭐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 일단은 최초 리눅스 배포판은 SLS입니다. 소프트 랜딩 리눅스 시스템. 보통 우리가 SLS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포판은 뭐 이전 영상 죄송합니다. 이전 영상에 말씀을 드린 대로 커널에다가 다양한 프로그램, 유틸리티, 엑스윈도우까지 결합해서 만든 하나의 운영체제를 하신 거 우리가 배포판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 SNS는 일단 문제가 뭐냐면 최초 버전이다 보니까 뭐 오류, 버그들이 상당히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초기다 보니까 어떤 이제 지금의 운영 체제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뭐 윈도우 같은 거 예를 들면 윈도우에다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SLS 초기 이 최초의 배포판인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데이트 한다거나 뭐 제거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개발자 최상위 단에서 업스트림이라고 부르는 최상위 단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리눅스 배포판들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 배포판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계파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초창한 게 이제 슬랙이에요. 슬랙웨어는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를 뭐 이렇게 패키지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SLS가 처음에 등장을 하고 버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을 때 안정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안정성을 좀 개선한 판이 슬랙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패키지 관리의 효시는 데비안이 됩니다. 한번 더 언급되겠지만 데비안이 뭐 GPKG라든지 지금 많이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쓰는 APT 시리즈들, 뭐 APT라는 명령, APT
get 또는 AP-캐시 이런 명령을 쓰거든요. 예, 그런 패키지 관리를 정착시킨 게 데비안이고요. 그걸 또 토대로 좀 유사하게 모방해서 만든 게 레드햇의 이제 RPM.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반에는 현재는 뭐 DNF라는 걸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계파들은 사실은 패키지 관리 이 기법을 자체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저희가 3대 계파라고 슬랙에어는 수세라는 하나 이제 배포판이 사실 슬래기어 개파라고는 수세 개파라고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세 개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최근에 독자적으로 쓰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치linux 같은 경우는 팩맨이라는 독자적인 또 패키지 관리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파로 나누긴 하는데 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파들은 보통 패키지 관리 기법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어쨌든 독자적으로 하는 것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저희도 링스 마스터 상에서는 어쨌든 크게 세 개파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명 나오네요. 슬랙에어는 소프트웨어로 최상단, 업스트림에서 직접 수정하고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프로그램을 써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개발자에다 의뢰해서 그걸 넣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었어야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슬랙에어도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추가해서 만든 게 수세입니다. 사실은 슬랙에어보다는 수세가 더 유명합니다. 수세는 야스트라든지, 또 야스트는 또 좀, 네, 이게 내막이 좀 그런데, 수세는 독자적인 패키지 관리 기법을 만들었다기보다는 RPM, 레디의 거를 갖다가 그 레드햇은 이제 RPM이라는 방법을 쓰거든요. 뭐 뒤에 또 영상이나 책에도 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에 대해서 배우시면 뭐 나오겠지만, RPM 걸 쓰고 그 RPM 파일을 손쉽게 설치하는 기법으로 야스트라고 YAST라는 그 야스트라는 기법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토대로 네트워크 관리 기반으로 이제 설치하는 건 G4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인 패키지 관리 기법이라기보다는 이제 RPM 베이스로 해서 명령어를 좀 바꿔 쓰는 그런 형태에 좀 가깝다고 하는데, 어쨌든 독자적인 패키지 관리 명령을 썼기 때문에 수세 개파라고도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수세가 있고 포투스, 빅터리닉스, 살릭스 OS 이런 것들이 슬래기어 소스를 기반으로 파생됐다라고 보고요. 여기 나온 대로 대비한 특히 이제 이 패키지 관리, 그러니까 패키지는 또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법들을 통칭해서 패키지 관리 도구라고 하는데, DPKG라는 걸 만듭니다. DPKG는 로컬 베이스의 어떤 파일을 뭐뭐.db라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로컬 베이스 패키지 관리 기법이라는데 그게 DPKG라는 거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뒤에 소프트 관리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인터넷이나 온라인 기반으로 동작시키는 APT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정확하게는 APT 시리즈입니다. 만들어서 독자적인 패키지 관리 도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데비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계파에 상당히 많은 배포판들이 붙습니다. 여기에 속한 게 현재 뭐 가장 유명한 건 우분투입니다. 우분투가 있고 리눅스 민트, 엘리멘탈 OS, 쿠노픽스, 코렐, 윈도우 이런 계열들이 데비안 계열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뭐 보안 쪽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쓰는 게 칼리인데, 사실 칼리 전의 버전이 백트랙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뭐 보안이라든지 뭐 모의 해킹 뭐 이런 걸 쓰는 백트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백트랙이 초기에는 이제 음, 데비안 계열 크너픽스 뭐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이때 나오죠. 일단 백트랙이고요. 백트랙이 나중에 이제 칼리 리눅스로 이름 바뀝니다. 먼저 백트랙부터 설명드릴게요. 백트랙은 일단 정보 보안 관련된 해킹 도구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2006년 2월에 베타 버전이 발표되는데, 초기에는 크너픽스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데비안 개파 중에 하나인 크너픽스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2012년에 우번투 기반으로 백트랙 5 릴리즈 3 버전이 나왔었는데, 이제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종료. 종료를 시키고 배틀의 후속으로 칼리가 등장했는데, 칼리는 다시 우분투에서 데비안 기반으로 이게 전환이 됩니다. 전환을 해서 만든 게 칼리 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3년 11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에는 보안 도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유명한 뭐 와이어샥이나 와이어샥은 뭐 레드도 들어있긴 하지만 뭐 존드리퍼, 뭐 메타스플로이 뭐 이런 어떤 이제 다양한 도구들이 내장되어 있고, 2013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전히 되어 있고, 칼리닉스도 한번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네, 칼리.org인가 칼리닉스.org인가
드릴게요. 예, 칼리 리눅스 예, 사이트가 되어 있죠. 뭐 다운로드 한번 눌러보시면 예, 버전들 여기 보이실 겁니다. 아이고, 다운받을 필요는 없었는데. 네, 버전이, 아이고, 예,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칼리 리눅스 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칼리.월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리도 예, 데비안 계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드햇. 레드햇은 이제 RPM. 또는 RPM은 로컬, 뭐뭐죠 RPM이라는 파일을 이제 관리하는 도구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의 DNF. 옛날 그 전 버전은 유미를 썼습니다. 물론 뭐 지금 뭐 로킹스 8, 90에서도 DNF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DNF랑 패키지 관리를 떴고요. 그 다음에 이 레디엣 계열에 속한 게 일단은 현재 레디엣에서 사용하시기엔 레디 엔터프라이즈 렐, 레디 엔터프라이즈 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토스 계열, 그 다음에 페도라, 그다음에 오라클 리눅스, 사이언팁,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치할 로키닉스, 맨드리바, 맨드레이크, 그다음에 알마 리눅스 이런 계열들이 이제 다 레디의 계열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새로운 계파의 리더. 자, 일단 크게 우리가 리눅스 배급하는 이제 3대 계파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특정 계파의 리더를 한번 뽑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슬래기어 계파인데 사실 슬래기어는 뭐 거의 개발이 멈췄다. 배포가 좀 멈췄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데 근데 슬래기어 계파는 슬래기어보다는 현재 수세 슬래그를 기반으로 패키지 관리를 만든 수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비안 계파 중에는 데비안도 물론 서버 쪽에 많이 쓰긴 하지만 네, 본격적으로 이제 뭐 데스크탑이나 다양하게 지원하는 게 우분투입니다. 우분투는 캐노니컬이라는 회사에서 뭐,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상업적인 버전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분투가 이제 하나의 그 계파의 대장으로 꼽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써 있죠. 이제 수세는 슬래그를 가져다가 만든 형태였는데 그 슬래그 자체가 이 패키지 관리 기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소스를 직접 개인들이 컴파일해야 될 정도였었는데 그걸 이제 보완한 게 야스트, 찝이라고 되어 있는데 를 기반으로 만든 명령이 지퍼입니다. 뭐 Z라고 할게요. ZYPPER 이라는 독자적인 패키지 도구를 썼고요. 이 수세 계파에 속하는 게 수세 엔터프라이닉스 오픈수세 그러니까 수세닉스의 그 공개용 버전 오픈수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코닉스, 링팻 이런 것들이 수세 계파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분투가 최근에 좀 많이 쓰는데 우분투는 원래 데비안 계파입니다. 데비안에 쓰는 DPKG, APT 시리즈, APT get, APT 빼기 get, APT 빼기 캐시, 대시 하이픈입니다. 그걸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 기법은 그대로 이제 썼기 때문에 대비한 가파할 수 있는데 왜 우분투가 또 이쪽 리더로 우리가 또 보냐면 이 데스크탑 환경에 따라 이 우분투를 가지고 소스를 내서 다양한 또 개법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분투가 이전 영상에서도 뭐 보셨겠지만 우분투의 특징은 사용자의 편의성입니다. 서버보다는 초기에는 개인들, 뭐 데스크탑용을 공략했는데 이 데스크탑 시장을 공략을 하려면 어, 조금 뭐 그래픽이라든 이런 것들이 좀 사용이 편리한데 조금 예, 그 가시적으로 눈에 좀 심미적으로 또 잘 보이는 걸 도용하는데 예, 초창기에는 이제 그놈이라는 것들을 서버 쪽에 썼습니다. 이게 이제 GNU 프로젝트에서 만든 건데, 그걸 기반으로 확장한 유니티라는 조금 더 뭐 윈도우스럽다고 해야 되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유니티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은 다시 유니티를 포기하고 그놈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쨌든 이 유니티가 약간 좀뭐 미시적으로도 굉장히 예, 좋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개인은 데스크 노트북 사용자, 랩탑 사용자한테 인기를 끌면서 이제 예, 우분투 사용자들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예, 우분투에 변형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니티인데 물론 지금은 다시 그놈 넘어왔습니다. 우분투 그놈. 그러니까 우분투의 이제 그놈이란 데스크탑은 윈도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스크탑 환경도 이 교재에 엑스 윈도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놈이 있고요. 그놈 2 기반. 그놈도 이게 버전이 올라가거든요. 뭐 그놈 쉘, 그놈 3까지 올라갔는데, 그 마테를 탑재하면 우분투 마테, KD라는 데스크탑을 탑재하면 쿠분투, XFC라는 데스크탑을 타면 쿠분투, XD라는 데스크탑을 하면 루분투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기본 우분투를 기반으로 다양한 변형판들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뭐 그 리더처럼 우분투가 올라오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의 철학이요. 리눅스의 철학, 교재, 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리눅스의 철학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리눅스는, 철학은 자유로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 읽어보겠습니다. 사용 유닉스는 여기 나온 대로 시스템의 설계, 개발, 품질 보존, 버전 관리 이런 것들은요, 상용이라는 거 돈 주고 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닉스를 개발한 기업의 계획, 통제에 따라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특정 개발자가 임의로 코드를 추가하거나 할 수가 없고, 설계되어 있는 과정, 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온 데 유닉스 개발자는 뭐, 자신이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유닉스는 상용 유닉스랑 다르다는 거죠. 일단 뭐 엄격하게 뭐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개인들이 뭐 상황에 따른 이제 취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어떤 조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지금은 어느 정도는 뭐 조직화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취지는 자유롭게 이제 개발해서 참여,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거죠. 리눅스 공동체, 커뮤니티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의견도 토론하고 메시지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널도 여전히 뭐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초창기 리눅스 같은 경우 리눅스 커널 토발즈가 이 리눅스 커널을 개발한 토발즈가 주도를 했지만 뭐 자유롭게 이런 것도 넣어달라 이렇게 메일,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게시판도 이렇게 하면서 뉴스그룹에 참여가 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리눅스 커널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뭐 구글도 쓰고 삼성도 쓰고 뭐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큰 기업의 스폰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창기보다는 약간 좀 뭐, 좀 변형이 됐긴 하지만 여전히 뭐 많은 개발자에 의해서 뭐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토대로 발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리눅스의 철학은 뭐 자유로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와 라이센스. 사실은 뭐 이 라이센스가 뭐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분야의 꽃은 개발자들이지 않습니까? 개발자지 않습니까? 그 개발자들도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꼭 뭐 자격증 시험을 떠나서 또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와 라이센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전 영상에도 언급된 GPL 라이센스를 제가 먼저 가장 정리를 했는데, GPL은 General Public License입니다. 말 그대로. 일단 공용의 라이센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있죠. 일단 리눅스는 GNU 프로젝트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뭐 리눅스 토발즈가 커널 자체는 시작했지만 커널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의 응용 프로그램들,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이 GNU 프로젝트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이 GNU 프로젝트는 FSF라는 단체에서 GNU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FSF가 결성이 되면서 그때 이걸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라이센스가 GPL 라이센스라고 이전 영상에서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FSF, 즉 자유 소프트웨어 및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한 시작자가 리처드 스톨만입니다. 리처드 스톨만이 원래 초창기에 자유 소프트웨어는 네 가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GPL 라이센스로 법적인 어떤 이제 효력을 얻게 되면서 총 다섯 가지로 늘렸습니다. 자, GNU GPL 다섯 가지 의무사항은 자, 이거는 뭐 자율소프 첫 번째 조항 똑같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뭐 테러라든지 이런 데는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제외하면 뭐 연구용으로 써도 되고 교육용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써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의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되거나 소스 코드는 무료로 배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PL 라이센스의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행 파일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실행 파일만 받아서 실행 파일만 쓰는 건데, 실행 파일만 주면 안 되고, 거기에 소스 코드까지 같이 제공하고, 그 소스 코드는 무료로 배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무료로 얻었지만,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가고, 기능도 바꾸고, 기능도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짜로 소스 코드를 얻었는데, 이거를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기능을 추가를 해서 뭐 내가 어떤 뭐 없는 기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GPL 라이센스인 경우에는 내가 개발한 부분 포함해서 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변경된 프로그램 역시 라이센스가 승계된다는 겁니다. 내가 GPL 라이센스에 기반의 프로그램을 얻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그 기존의 GPLS의 프로그램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개발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GPL 라이센스를 그대로 공개해야 돼. 즉 다섯 번째 조항이 이 라이센스가 승계된다. 이 부분이 추가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PL 버전별 주요 특징이 보시면 이제 버전이 약간씩 이제 지금 GPL 3까지 올라가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GPL 버전 1번, 초기 버전은 1989년 1월에 발표되었고요.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바이너리 파일만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들이 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드를 반드시 같이 삽입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GPL 버전 초기 버전이었고요. GPL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91년 6월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특허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겠구나. 소스 코드가 공개가 불가능해서 바이너리만 배포하는 경우에는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바이너리까지 배포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소스 코드 공개 안 하면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GPL2에 버전 2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GPL3는 2007년 6월에 발표했는데 이제 특허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뭐 다른 라이센스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원시 소스 코드 부분, 특히 DRM 관련된 부분, 이 디지털 저작권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일단은 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특징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의무정만 아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PL이라는 게 있습니다. LGPL은 초창기에는 라이브러리 GP의 제너릭 퍼블릭 라이센스고요. 지금은 레서는 약간 덜한, 그러니까 GPL 라이센스보다 조금 덜 강력한 그런 라이센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1년 6월 FSF 리차 스톨만은 GPL 라이센스의 강력한 카피레프트 조건과 단순한 사용 허가를 위한 절충안으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관한 라이센스인 LGPL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등장하게 됐냐면 쉽게 말하면 제가 프로그램을 99%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1%를 GPL 라이센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그러니까 그, 약 1% 정도의 소스를 GPL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걸 결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다 공개해야 됐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소스도 안 고치고 그냥 일부분의 GPL 라이센스 있는 거 가져다 썼는데 그 부분까지 공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 문제라기보다는 GPL 라이센스 자체가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소스를 공개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유효하게 만든 게 LGP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갖다 쓰고 변형하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라이브러리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LGPL은 이렇습니다.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사용된다, 되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주로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LGPL 라이센스는 뭐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되는데 라이브러리가 주로 초창기엔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되어 있죠. LGPL이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GPA 저희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만 만들 때만 적용을 해야 되고 일단 독점 소프트웨어는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독점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냐면
공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집회에 관련된 내용만 결합만 하면 공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한 것이 LGPL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LGPL은 라이브러리에 적용되는데 LGPL의 라이센스가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에 개발했을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안 고쳤다는 가정하에 그런 경우에는 네, 아, 그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였고요. 물론 여기 나오죠. 물론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를 수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적 파생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건들고 그냥 결합만 한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변형을 하게 되면 공개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LGPL을 사용해서 개발한 뒤에는 일단 내가 이걸 LGPL을 사용해서 소스를 개발했어요. 내가 이걸 GPL로 바꾸겠다. 예,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GPL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수정을 한 다음에 LGPL을 적용하겠다. 예,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GPL은 무조건 GPL로 끝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 LGPL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LGPL도 일단은 초기에 라이브를 적용되다가 레서로 약간 덜한 LGPL이라고 하면서 명칭을 2.1 버전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게 현재는 레서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로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SD 라이센스. 사실은 뭐 이 GPL 라이센스보다 가장 좋은 라이센스를 꼽는다고 하게 되면 BSD, 그 다음에 MIT 라이센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치 라이센스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BSD, MIT 라이센스라고 보면 되는데 BSD, 버클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뭐냐면 일단은 버클리 대학,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BSD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는 건 누구나 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개작이 가능하고 수정한 것을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 BSD 라이센스를 받아서 수정을 해서 배포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수정본의 재배포를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수정을 했는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PL은 고치면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BSD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BSD 라이센스 특히 사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의 이제 그 iOS 지금 뭐 macOS 계열은 이 BSD 유니스를 갖다 써는 거고요. BSD 유니스는 BSD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소스를 수정한 다음에 크로즈 시켜버린 겁니다. 공개하지 않은 형태대로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써도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상업적으로 썼을 때 가장 좋은 라이센스는 BSD 라이센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아파치 라이센스입니다. 자, 아파치 라이센스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규정입니다. 이게 뭐 뒤에 뭐 다른 영상에서 언급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아파치에는 웹서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웹서버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소프트웨어, 아주 유명한 소프트웨어. 한번 요것도 한번 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치는 www. 이제 apache.org라는 사이트를 이제 가보시면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 접속이 가능한데 음, 제가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www.apache.org 죄송합니다. 이게 감이 되다 보니까 자, 이제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고요. 초창기 웹서버 프로젝트인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프로젝트 한번 볼까요? 이게 이 C.올 프로젝트 보이네요. 자, 여기 보이시죠? 아파치 재단에서 이제 시작하는 프로젝트인데, 좀 유명한 프로젝트 많습니다. 외부는 HTTP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뭐, 빠르게 설명드리면, 이제 빅데이터 쪽 인프라가 하두, HBase라든지, 그 다음에 뭐, 좀 유명한 것들, 노에스케 카산드라, 카우치DB도 아마 여길 걸 겁니다. 카우치DB라든지, 그 다음에, 좀 어쨌든 뭐 굉장히 유명한 뭐 탐캣, 자카르타 탐캣 같은 거 JSP 뭐 이것도 아파치 되는 거 이게 지금 여기 탐캣이죠. 이게 JSP고요. 뭐 제가 지금 뭐 언급을 뭐 안 드렸지만 네 요런 굉장한 파크도 좀 유명하죠.
이런 어떤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아파치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라이센스는 여기 써 있죠. ASF, 보통 우리가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을 ASF라고 부르는데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라이센스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2.0 같은 경우, 2.0이 현재 2.0 버전인데 일단 특징을 보면 뭐 대부분 BSD랑 좀 유사한데 대신에 라이센스는 명기하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아파치 라이센스 2.0은 자유롭게 누구나 아파치 소프트웨어 다운받아서 부분 혹은 전체를 개인적으로 쓰셔도 되고 상업적, 독점 소프트웨어에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법 시에는 소스 코드 및 수정한 소스 코드를 반드시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치 라이센스를 있는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수정을 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재배포할 때는 아파치 라이센스 2.0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명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파치 라이센스를 쓰는 게 대표적인 게 안드로이드 계열입니다.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커널은 GPL 라이센스고요. 그 위에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아파치 라이센스 2.0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 소프트 재단에서 관리되는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데,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뭐, 리눅스 마스터 2급 시험에서는 아파치 HTTP 서버라든지, 하둡, HBase, 탐캣, 뭐 이런 것들이 아파치 RSS에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자세한 건 아까 제가 홈페이지 보여드렸죠. apache.org 가셔서 그 회사, 그 사이트에 제공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아파치 라이센스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MPL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MPL. 이 모질라 퍼블릭 라이센스 있죠. 모질라라는 건 이제 모질라.org 보시면 파이어폭스라고 리눅스에서 많이 쓰는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MPL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혼합적인 성격을 띠는데 일단 MPL 라이센스는 모질라 재단이라 모질라.org 한번 가볼까요? 좀 모질라.org 가시면요. 네. 지금 모짜라쪽 가시면 이제 파이어폭스라는 예, 웹브라우저가 이제 유닉스용에서 가장 유명하고요. 다음 뭐 썬더버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 NPL 라이센스는 모질라 제에서 규정한 라이센스로 BSD하고 GPL 라이센스의 혼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GPL 라이센스의 혼합적인 성격을 띠는 GPL 라이센스 따라가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NPL 소스 코드가 적용되어 있는 소스 코드라고 근데 부분은 필수로 공개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NPL 소스 코드가 적용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을 수정했을 경우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결합만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GPL은요, 그냥 단순한 결합만 한다고 하더라도 다 공개해야 됩니다. 개인이 개발한 것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데 NPL 같은 경우에는 NPL 소스 코드는 안 건드렸어요. 그냥 내가 라이브러리처럼 결합을 했다. 예, 그러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NPL 소스 코드를 빼면 이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수정만 안 했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 GPL보다는 유리하지만 BSD만큼은 아닌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적용된 게 아까 지금 홈페이지에 보여드렸지만 파이어폭스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스위트라든지 썬더버드 이런 형태고요. 특히 이 MPL은 CDDL이라는 물론 지금 썬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없어져서 오라클이 유지됐긴 했지만 거기에도 영향을 준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IT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만든 라이센스인데, 사실 이 MIT는, 라이센스는 BSD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MIT 컴퓨터 분야에서는 뭐 MIT랑 BSD가, 그 버클리 대학이 약간 라이벌 같은 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BSD 라이센스를 만들고, MIT도 꽤 유명한 컴퓨터 관련 그래서 유명한 대학인데 맥스 윈도우도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독자적으로 라이센스를 만들겠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APS랑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이센스 저작권만 명기해 주면 되고요. 기본적인 조건은 PSD 라이센스를 그냥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해당 소프트웨어 누구나 개작할 수 있고요. 수정 재표부 시 소스 코드의 비공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라이센스가 적용된 게 엑스윈도우 그다음에 jQuery, Node.js, Ruby on Rails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공개 소프트웨어 좀 비교를 해보시면, 요거만 아시면 아마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링스마스터 2급 1차는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문제가 꽤 올라가 있고요. 약간 변형에서 나오고, 뭐 2급, 1급에서도 한두 문제 나옵니다. 자, 이 라이센스는 크게 이제 요 정도가 언급이 될 텐데, 일단 뭐 이 GPL, LGPL, BSD, 아파치 전부 다 MPL, MIT 포함해서 전부 다 무료가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배포도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자,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수정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달라진 점은 2차 코드 저작물에 대한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GPL은 소스 코드, 2차 접점만 소스 코드 수정했을 때를 말하는 건데, 이게 GPL, LGPL, 마찬가지 소스 코드 수정하면 다 공개해야 됩니다. 자, BSD, 아파치, MIT, 예, 비공개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소스 코드를 수정해도 비공개가 가능하고요. MPL은 공개해야 됩니다. 이 MPL 라이센스는 소스 코드를 수정했을 때는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점적 소프트웨어 결합. 독점적 소프트웨어는 상용 버전을 뜻하는데, 실제로 상용 버전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데,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GPL은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네, 공개를 해야 되고, LGPL 같은 건 단순 결합인 경우에 소스 코드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나머지 계열들 전부 다 예, 가능합니다. 소스 코드 공개하지 않고 상용 버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 예, 참고에 보시면 이제 BSL이라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스 라이센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 라이센스는 MySQL 창업자인 예, 우리가 뭐 마이클 몬티라고 부르는데 와이드니어스라는 분이 예, 만든 라이센스로 예, 오픈 소스 라이센스입니다. 라이센스로 기본적인 서비스와 제품은 예, 무료로 일단 공급을 하는데 뭐 고급 기능이나 특수 기능, 일부 기능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게 PS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S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사용할 때는 뭐 테스트 환경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데 뭐 상업용 제품과 결합해서 판매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뭐 배포 횟수를 뭐 일정 배포 횟수까지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료랑 비용을 지불하는 상업용하고 적절하게 섞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뭐 서버 대수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뭐 CPU, 특정 CPU, 뭐 얘도 두 개까지는 무료인데 뭐 세 개부터는 돈 받겠다. 뭐 이런 식인 경우에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도 를 이제 좀 조건을 줘서 만드는 라이센스가 BS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보통 BSL 라이센스는 만료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료기간이 되면 뭐 자유롭게 BSE나 GPL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끔 만든 라이센스가 BS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또 더 라이센스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현재 리눅스 마스터는 주로 이 6개의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징 요 표만 좀 잘 정리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뭐 자격증에 연관 없이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은 이런 라이센스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 또 적절하게 개발 환경에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할 때 이런 걸 좀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뉴설치는 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네, 리눅스 탄생과 역사, 그 다음에 개발 그다음에 철학 관련된 부분에서 예,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